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100페이지까지 읽고 101페이지부터 다시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내가 청년으로 다시 되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다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10억 원의 재산을 모으고 싶다면 첫 종잣돈 1억 원을 10% 이익으로 25년 동안 꾸준히 복리로 모으면 된다라고요. 내 나이가 30이라면 55세에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30에 45살에 부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15년 동안 10억을 모으려면 1억을 가지고 하려면 16.5% 이익을 매년 내야 된다고 해요. 이자 쓰지 말고요. 자, 이런 식으로 25살에는 5천만 원으로 16.5% 이익을 45세까지 20년간 굴린다면 10억 원의 자산가가 된다고 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예전에 엑셀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계산했을 때가 30살 전에 저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하고 돈을 굴리면은 한 50대나 60대에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250만 원 중에 125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김승호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대요. 저축 이자는 너무 적으니까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 원씩 주식을 사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살짝 해주셨어요. 책에서.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된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자 기간이기 때문이다. 투자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자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대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 판단이 더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사야 하나 혹은 팔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름의 답을 갖고 있긴 해도 질문자에게 이 답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누군가에겐요 블랙 먼데이가 누군가에겐 블랙 프라이데이래요. 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두 가지 허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아닌 걸 사는 경우입니다. 남들 사니까 따라서. 내 돈도 품질이 좋지 않고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 이익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전문가만 따라다니면서 이 부동산이 맞는지 저 주식이 맞는지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김승호 회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세계 최고의 식당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사업자다. 거의 모든 대형 슈퍼마켓들도 다를 바 없고 어린이 공원이나 디즈니랜드, 호텔 같은 사업 역시 부동산 사업이다. 나는 서울 시내에 계속 꽃 매장을 열고 있는데 이 중에 몇몇은 건물을 사서 들어갔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시장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상가라면 사서 들어간다. 오호. 임대료 낼 수 있는 그 정도 상가면은 비싸지 않은 상가면은 산다는 거죠. 우리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자산을 상가 건물주에게 빼앗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진짜 다 부동산 사업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어디다 공장 지으면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이 좋아지면서 땅값이 오르고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김승호 회장님은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멋지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의사와 요리사까지 대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행 패키지였대요. 9개 나라 돌면서 최고급 호텔, 최고급 요리. 함께한 사람들은 막 법률회사 대표, 영국, 남미에서 온 기업인들, 뭐 카레 있어, 음악 산업하는 청년 등등이었대요. 두 사람의 여행 경비가 한국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니 이 여행에 참여한다는 건 다들 엄청난 부자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이들이 쇼핑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대요. 다들 재벌이니까 돈 많이 쓰겠지, 쇼핑 되게 좋아하겠지라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대요. 대신 박물관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가지도 않고 기념품을 사지도 않았대요. 오,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저기 나가서 사보니까 예쁜 쓰레기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비싼 베개, 비싼 이불, 비싼 의자, 좋은 신발 신으면서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예쁘다 이러면서 살 게 없다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의 예전 책들을 보면 대출을 하지 않기로 아주 유명하죠. 저는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건물도 다 현금으로 사고 자기 집도 현금으로 사고 사업체도 전혀 부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제 빚을 져가지고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게 두려웠던 거죠. 사실 돈은 빌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곧 내 자산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빚도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단지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에 맞게 돈을 사용하면 좋은 부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는 소비에 쓰면 안 되고 일정한 수입이 있고 부채로 인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것. 월세가 들어온다거나 사업이익이나 자본이익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빚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요즘은 대출이 없었는데 좀 만들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2%대 돈을 빌려 계좌를 이제 마이너스 계좌 같은 걸 만들어줬는데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김승호 회장님이 지금도 부자지만 빚을 이용하게 되면 진짜 큰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뭔가 이런 느낌? 자,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중에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별표 100개 하고 싶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라 라고 강조합니다. 은행에 가서도 흥정을 한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 다녔었잖아요. 저는 이 시스템을 알죠. 은행에서 흥정을 하면 먹힙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1.9%인 은행이 있다면 옆에 은행이 똑같은 적금을 2.07% 준다고 알고 있다면 0.01% 더 주세요. 2.08%에 주세요. 라고 요청하래요.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매니저는 재량에 따라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점장 전결이라고 합니다. 지점장님이 자리에 계셔야만 가능하죠. 은행 시스템이 올라가요. VIP 회원이니까 가산금리를 준다. 혹은 특별히 할인을 대출 같은 거 할인한다. 외화 환전 수수료도 기본 우대율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거나 VIP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무나 해주지 않죠. 네. 어쨌든 은행은요, 고객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흥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서 자신 있게 요청하세요. 내가 조금 뭘 알아야지 근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많은 독서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죠.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는데 이번 이 책은 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딱딱 찝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별표한 부분은요.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구조를 개선하면 시장의 독점 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확인할 때 보인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사업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독점에 대해서 관심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독점 강자가 되려면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성장도 빠르고 매출도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아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대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성장도 빠르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수익이 없다. 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수익을 안 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많은 기업이 수익이 없다면 매출이 적은 2등, 3등 기업은 과연 수익이 날까요? 마이너스겠죠. 같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작은 데들 다 파산을 하게 되면은 only one이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죠. 이익이 없으면 경쟁자가 나가 떨어지는 이 구조.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기업들이 이런 거랑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 분야가 이런 시장의 독점 강자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쿠팡 되게 무섭게 보는데요. 쿠팡은 이익이 없어도 영위를 할 수 있는 게 돈을 되게 많이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돈 떨어지면 투자금 또 받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 이익을 그렇게 안 내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고 투자자로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하라고 해요. 만화로 쓴 회계학, 이런 쉬운 책부터 전공 도서에 준하는 회계학 책까지 30여 권을 한 번에 모두 산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파고들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을 때까지 읽는다. 그러면 알아듣고 평가할 수준이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쉽거나 어려운 회계 책을 모두 사고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기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세금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공부하고 법률도 공부하고 다 독학을 했는데 회계는 진짜 사실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진짜 어려워요. 근데 김수고 회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고. 저도 샀다 팔았다 해보니까 이거 샀다 팔았다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본다. 아직 어떤 것도 판 적이 없다. 지나고 보면 항상 팔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평생 팔 필요가 없는 상품을 찾는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빨리 팔아서 수익 내려고 하고 빨리 팔아서 돈 회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팔아보고 하니까 세금만 잔뜩 내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거 뭐 있긴 있었지만 빨리 팔면 세금 많이 내죠. 그래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한테 배우는 돈의 속성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